목이 잠겼어요.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봐봐요. 책 조금 조심해요. 표지가 똑같아가지고 간혹요. 어법 시간에도 뒤집어 갖고 오거든요. 잘 보세요. 이 색의 글자가 리딩으로 빨갛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매번 책을 챙기실 때 잘 챙기세요. 그 다음에 뭐 학원 사물함을 쓰게 되면 그냥 바꿔오면 되니까 괜찮은데 집에서 안 갖고 왔는데요. 네, 그러면 난리 나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세요. 거기 겉페이지를 몇 페이지 넘겨봅니다. 그러면 목차가 있습니다. 컨텐츠요. 독해의 목차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왼편에 보시면 잘 봐봐요. 독해 이해편이 있습니다. 독해 이해편이 있고요. 그 중에 1위 문단과 주제요. 그러니까 문단이란 말이 자꾸 붙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문단을 기준으로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에 대한 거냐면 챕터 1은 주제에 관계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맨 10번째 챕터로 가면 10번째요. 문단의 세부사항가요. 세부사항과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추론이 있을 거. 추론. 그 다음 일치 문제까지 넣어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 10개 챕터의 세부사항이요. 그러니까 디테일 봐요. 그래서 추론에 관해서 할 겁니다. 독해의 목차를 몇 개로 잡느냐는 솔직히는 마음대로입니다. 마음대로냐면 무슨 말이냐면 이걸 더 쪼개거나 더 붙여내도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법하고 좀 달라요. 어법은 규칙대로 가지 않으면 흐트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봐봐요. 요구하는 바가 있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배워야 하는 그런 바가 있잖아요. 그 바라는 바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독해는 그렇진 않아요. 크게 움직일 거라서요. 그냥 10개로 뽑았어요. 10개로 뽑았고요. 이 목차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좋습니다. 물론 의도를 가지고 뽑은 겁니다. 의도는 차곡차곡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잘 봐봐요. 이쪽에 오른편에 보시면 실전 200이 있습니다. 조금 오해를 하시고 있을까 봐요. 조심하실 건 잘 봐봐요. 이쪽이 진짜야. 이쪽은 봐봐요. 이쪽 안에 못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 문제인데 봐봐요. 기출 문제라도 이 안에 들어갈 정도의 중요성이 없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갈. 잠깐만요. 쟤를 안 돌리면 저한테 바람이 안 와요. 잘 봐봐요. 이쪽에 들어가기에 못 미치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아무리 지문이 좋아도 문제가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거꾸로 문제는 진짜 좋거든요. 답지의 배열이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일로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런 거죠. 대부분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최근 문제 중에서는 쉬운 것도 안에다 넣어놨거든요. 근데 좀 된 문제 중에, 기출 문제 중에는 계속 쉬운 것만 다루면 여러분, 되게 쉬운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빼고 나면 10문제씩 원래는 한 10몇 회분 정도요. 남았는데 거기에다가 예상 문제하고 나머지 기출 문제 좀 더 더해서요. 20회분으로 그냥 만든 겁니다. 조심하실 건 난이도 조절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배열도 안 되어 있고요. 근데 그 이름이 실전 200이니까 이걸 꼭 모의고사처럼 풀어서 몇 점 하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남아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요? 10문제씩 됐죠? 20회분으로 배열했을 뿐이고요. 이걸 다 배우고 원래 여러분 조금 지금 하거나 일정 그거 봐야 되는데요. 기출문제 재구성의 독해편을 여기서 하기로 했거든요. 만약 그걸 하게 되면 이쪽으로 손 많이 못 댈 겁니다. 왜냐면 그거로 복습하면 되니까. 그쪽 문제가 훨씬 나아요. 그 다음에 만약 시간이 좀 남으면 여러 개 남으면 이쪽으로 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의 수업은 이쪽에서 전면적으로 되고요. 이쪽을 하든 안 하든 이쪽 진도 나가는데 별로 시간이 안 걸립니다. 시간이 안 걸립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 놓고 전체적으로 나머지는 수업을 하다가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좀 더 넘깁니다. 그러면 속 페이지가 나오고요. 그 중에 챕터 1이 나옵니다. 독해 이해편에요. 챕터 1이 나오고 속 페이지 2페이지 있습니다. 원래 책이 구성이 겉페이지, 속페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거기 2페이지 보시면 문단과 주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막 주저리 써 있을 겁니다. 읽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책을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텍스트를 넣고요. 펼쳐서
그래서 도식적으로든 아니면 봐봐요. 서술적으로든 책은 쓰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걸 읽어내는 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용어의 설정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가 해드릴 겁니다. 제가 해드리고 제가 해드리는 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예, 그래야 독해의 수업을 듣는 그게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이 책은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의도를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걸 샅샅이 읽어서 실력을 늘리는 것보다 그걸 바로 수업을 해서요. 받아들여서 실력을 늘리는 쪽이 훨씬 나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읽대요. 그죠? 일단 수업을 들으십시오. 잘 봐봐요. 칠판을 봅니다. 실제로 제가 어법 시간에 들려드렸는데 여러분의 문제는 문단을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죠? 문단이 있다는 것은 봐봐요. 한 문단이 성립하면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토픽이에요. 이 용어가 좀 복잡하고요. 변별이 어렵기 때문에 출제하는 출제자들도 간혹 그러거든요. 이걸 그냥 명확하게 한 덩어리로 묶을게요. 토픽 센텐스라 그럴게요. 봐봐요. 우리 어법 시간에 이렇게 했었어요. 단어에서 출발한 것이요. 다시요. 문장이 되고요. 이 문장들이 합쳐서 문단이 된다 그랬고요. 그걸 패러그래프라 그랬고요. 이 패러그래프요. 문단이 될 때의 기준이 뭐냐면 주제라 그랬어요. 이해되셨죠? 그 말은 봐봐요. 여러분의 독해 시험 문제는 문단을 기준으로 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시 바꿔 말해서 주제를 기준으로 난다. 그러면 지문을 놓고요. 됐어요? 한 문단이 있다는 말은 주제가 하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는 봐봐요. 주제문이 존재합니다.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인 주제문을 딱 드러내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뭐로 돌아서냐면 서포팅 센텐스야. 뒷받침 문장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6차 교과서들 중에요. 쓰기책이 있습니다. 예, 쓰기책이요. 안에 보시면 얘가 처음 등장합니다.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안 배우죠. 굉장히 좋은 책이고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배우냐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의지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뭐 정해주는 문제집 가지고 풀어서 어떻게 시험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거 소위 말하는 입시체제의 희생양이에요. 필요한 걸 배워야 되는데 필요한 걸 안 배운 거예요. 그리고 넘어오니까 거꾸로요. 출제하자는 입장에서는 그걸 뭐야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안 배웠으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응해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 괴리가 굉장히 커요. 어법뿐만 아니라 독해는 되게 커요. 자, 이렇게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이고요. 문단의 기준이 주제를 했으니까 모든 문제는 뭐예요? 네, 주제를 잡는 데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주제를 잡을 건데요. 됐어요? 주제가 되는 문장을 딱 털어내면 나머지는 전부 다 뒷받침이 돼요. 됐죠? 그럼 이제 전제 하나를 더 내리고 가자고요. 봐봐요. 글을 쓰거나 읽거나 하는 능력은 인간한테 모두 내재해 있습니다. 다시요. 글을 쓰거나 읽거나 하는 모든 능력은 뭐 하다고요? 내재해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다 내재해 있고요. 그걸 많이 쓰고 많이 읽으면 당연히 글을 잘 쓰고, 됐죠? 글을 잘 읽을 겁니다. 근데 모두 똑같아요. 여러분은 글을 쓰거나 글을 읽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것도 똑같죠. 네, 뭐 한 거예요? 글을 쓰거나 읽을 시간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 다음에 성인이 돼서도 어떻게 해요? 또 안 줬어요. 나중에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가을만 되면 독서의 계절 이러면서 책 너무 안 읽는다고 망보라 그럽니다. 그 신문 기사가 나오면 신문 기자를 호되게 뭐라 그래 주십시오. 아니 퇴근을 시켜줘야 책을 읽죠.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유럽처럼 한 15일쯤 휴가 줘봐요. 한 사흘 쉬다가요 밖에 갔다 오고 지치면 책 읽어요. 유럽 애들은 죄송한데요. 돈 많고 필요할 때는 마이애미나 이런 데 가서 휴양지 가서 놀아요.
그죠? 그러다가 여러분 매번 뭐 350일이 넘는 날짜 중에서 여러분 100일이 넘게 휴가예요. 대부분의 유럽은 북유럽 국가나 이런 데는. 그럼 계속 마이애미나 이런 데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위스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휴가 때 뭐 하냐고요? 조용한 데 가서 책 읽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캠핑 가면 뭐 하고 있어요? 아니 고기 굽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캠핑 가면 간단하게 먹고요. 뭐 하고 있어요? 책 읽어요. 실제로 그래요. 왜요?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다닐 때 책을 여유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직 그만큼이요. 뛰어날 만큼 읽거나 쓰거나 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요. 그 대신 뭐는 하고 있다고요? 이미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제가요. 여러분과 2달 동안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능력을 끄집어낼 거예요. 다시요. 이미 갖고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요? 쓰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대로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독해를 할 수 있는 게 된다고요. 그러면 갖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는 지금 한 게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이란 개념밖에 안 했어요. 됐어요. 자, 그래 놓고요. 제가 정보를 가지고 글을 쓴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잘 봐봐요. 미국, 그죠? 영국이요. 그 다음 국가, 중국이요. 여기다 절대 일본 넣으면 안 되죠? 하는 짓이 국가가 아니잖아요. 다시요. 지리산, 산이요. 한라산, 백두산. 다시요. 꽃, 개나리, 진달래, 목련. 자, 이렇게 이 정보를 가지고요. 각각 제가 글을 썼어요. 한번 해봐봐요. 미국, 영국, 국가, 중국 중에 주제 뭐예요? 국가요. 다시요. 지리산, 산, 한라산, 백두산 중에 주제 뭐예요? 산. 다시요. 꽃, 개나리, 진달래 중에 뭐예요? 꽃이요. 왜요? 왜 주제죠? 몰라요. 그런데 주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글을 읽거나 쓰는 능력이 이미 내재 있다고요. 그걸 잘하는 능력까지는 아직 없어요. 그걸 끄집어내서 제가 뭐 할 거라고요? 잘하게 만들 거라고요. 이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봐봐요. 주제문은 뒷받침 문장에 비해서요. 제너럴하다 그럽니다. 일반적이다 그럽니다. 다시요. 그 말은 잘 봐봐요. 주제가 되는 정보인 국가는 미국, 영국보다 뭐하다고요? 일반적이라고. 다시 거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뒷받침 문장은요. 주제가 되는 데서 정보요. 주제문보다는 뭐예요? 구체적이라며. 그걸 스페시픽하다 그럽니다. 영어로. 다시 이런 말입니다. 봐봐요. 주제인 국가를 놓고요. 미국, 영국은 국가보다는 뭐라고요? 구체적이라고. 다시요. 이게 형이상학적일 때는 일반적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걸 형이상학적일 때는 추상적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시요. 구체적이란 말은 됐어요. 당연히 개별적이고 당연히 뭐 한 거예요? 특수한 개념입니다. 됐죠? 이렇게 용어나 정의를 쓴다는 것은 뭐 하겠다는 것이냐면 이 문단 안에서요. 주제와 나머지에 대한 것을요. 변별할 때 용어를 써서 이걸 뭐요?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용어요. 일반적, 추상적, 구체적, 개별, 특수 이런 것들은 누가 사용해요? 이것을 썼을 때 잘 봐봐요. 입금 받는 사람이요. 당연히 뭐야? 학자들. 논문을 써야 되니까. 아니면 책을 쓰는 사람들. 맞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뭐 해야 돼요? 독해에 관한 책을 써요? 아니요. 뭐 해야 되죠? 독해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용어는 어떤 개념인지 제가 설명드릴 테고요. 쓰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외우지 마세요. 왜냐면 잘 봐봐요. 여러분 통상이요. 독해할 때마다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여러분 통상 한 문제 푸는데요. 어법은 35초 이쪽 저쪽이요. 독해는 45초 이쪽 저쪽이에요. 보통 영어 전체 문제를요, 20문제를 푸는데 25에서 30분을 놔요. 학생들이 통상요. 그러니까 30분이 제일 적절해요. 이거보다 더 놔도 문제고 덜 놔도 문제예요. 왜냐면 덜 놓게 되면 그 시간에는 웬만해서 못 풀어요. 그다음 더 놓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과목에서 10점을 뺀 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10분을 뺀 것도 더 하기도 힘들겠죠. 그러니까 평균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30분 놓고 푼다고 했을 때 봐봐요. 35초, 45초 나에 답이 떨어져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봐봐요. 여러분 시험에는 됐어요. 영어뿐만 아니라 나머지 과목도 그렇겠지만 쉬운 문제예요. 무난한 문제도 있고 됐어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통상 중간급에 내는 무난한 문제들을 45초예요. 독해 같으면 풀어내야 어려운 문제 하나, 둘, 많게는 3개까지를 놓고요. 시간을 1분도, 2분도, 3분도 드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렇게 시간 드릴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통상요. 45초 내에 답이 떨어져야 돼요. 그럼 봐봐요. 독해 문제를 딱 푸는데요. 45초 내에 돼서요. 답을 풀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머릿속에서 봐봐요. 일반적인지 추상적인지 돼서 구체적인지 개별적인지가 생각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어떤 용어가 탁 개입되거나 정의가 탁 개입돼 버리잖아요. 그럼 그걸 능숙하게 쓸 수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뭐지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멍하고 있어요.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죠. 뚫어져라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시간만 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봐봐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나 정의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면 이 용어나 정의는 뭐예요? 여러분한테는 그냥 알고 있는 거면 충분하고요. 됐어요? 이쪽으로 가지 말자고요. 다시 해볼게요. 이 세 개에서 여러분은 주제를 골랐죠. 이게 더 편하다고요. 그럼 가장 직관적인 걸로 가자고요. 인지할 수 있는 거로. 잘 봐봐요. 여러분이랑 저랑 지금부터 지문을 읽을 겁니다. 그 지문의 정보가 잘 봐봐요. 꽃, 개나리, 진달래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뭐가 주제라고요? 꽃이요. 됐죠? 자, 그래 놓고 페이지를 좀 넘깁니다. 7페이지요. 리뷰 테스트 1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글에 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지의 동그라미. 잘 봐봐요. 요지를 구하시오 이러면 원칙적으로 주제예요. 왜냐면 요지는 봐봐요. 문단 전체에 요약된 뜻이니까요. 당연히 주제를 갖고 있을 거예요.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게 주제를 딱 잡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요지문에 답지로 딱 내려가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드물다 그랬어요. 한 5%도 안 돼요. 이때 봐봐요. 이 출제자는 요지를 구하시오 해놓고요. 지문 안에 주제뿐만 아니라 이 주제에 부합하는 결과 결론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결과 결론까지를 합쳐서 뭐로 보는 경우도 있다? 요지로 보는 경우도 있다. 통상은 뭐라고요? 주제요. 그럼 봐봐요. 요지를 구하시오. 그 지문을 읽고 뭐요? 주제문을 고르시오. 됐죠? 자, 그래 놓고 봐봐요. 제가 2번 이상씩 들어갈 겁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대로 복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필요한 지문은 당연히 봐봐요. 그렇게 푼 게 논리적으로 합당한지 이유가 뭔지 글의 전개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더 들어갈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적어도 지문은 2번 이상이요. 필요한 지문은 더 꼼꼼하게도 들어갈 겁니다. 그 대신 잘 보세요. 모르는 단어 있고요. 해석 안 되는 거 있습니다. 다시요. 모르는 단어 있고 해석 안 되는 게 있다고요. 그죠? 이렇게 가자고요. 독해 지문 안에 모르거나 해석 안 되는 단어에 대해서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십시오. 그게 치명적인 단어가 아닌 이상 답을 고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법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은 이때까지 영어를 하면서 뭘 했냐면 해석의 영어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해석이 안 되거나 단어를 모르면 못 푼다라고 착각해요. 특히 어법 문제에서도. 근데 어법을 이미 배운 학생들이나 아니면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들도 이미 제가 모르는 단어라고 놓고 문제 푼 적 많죠. 그러니까 독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아무리요, 봐봐요. 지금의 어휘 실력 가지고 여러분을 보내진 않을 거예요, 시험장에. 다시요, 거꾸로요. 지금 할 수 있는 해석 능력 정도요, 문장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시험장에 보내진 않을 거예요. 저랑 시험 때까지 어떻게 해요? 영어를 열심히 해서 지금보다 월등한 실력으로 돼서 만들어 놓고 시험장에 보낼 거예요. 그렇지만 시험장에 가서도 아무리 많은 어휘를 익혀도 어떻게 모르는 단어는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뭐요? 해석이 잘 안 되거나 이런 부분도 늘 있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봐봐요. 해석을 다 하고 모르는 단어 없이 지문을 볼 거라는 생각을 아예 버리세요. 두 번째요. 지금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요. 그대로 모르는 대로 그대로 놓을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일러드릴게요. 그대로 복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잘 보세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갑니다. 우린 주제문을 고릅니다. Communication is also possible among bees요. 의사소통은 또한 가능합니다. among bees, 벌들 사이에서요. through, 통해서요. Their sense of smell입니다. 봐봐요. sense하고 smell은 아는데 sense of smell이 무슨 뜻으로 돼서 나온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대로 둡니다. 이때 봐봐요. 정확한 걸 모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sense of smell로 그대로 끌고 들어옵니다. 저는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그럼 발음 틀린 대로 그대로 끌고 오세요. 발음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한테 안 물어보죠. 여러분이 읽은 소리대로 그대로 끌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 대신 조심하세요. 모르는 걸 빼고 답지로 내려가시면 틀리게 됩니다.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어떻게 해요? 끌고 내려가셔야 됩니다. 주제를 잡을 때든 답을 비교할 때든요. 두 번째 문장으로 갑니다. A group of bees 나왔네요. A group of bees에다 밑줄요. 해석해 보세요. 한 그룹의 벌들요. 다시 첫 번째 문장 보세요. Communication is also possible among bees에서 bees의 밑줄요. 자, 다시요. 첫 번째 문장 거 해석해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벌들. 두 번째 문장이요. 한 그룹의 벌들 맞죠? 다시 일로 와봐봐요. 꽃. 한 그룹의 꽃. 개나리 맞죠? 네, 첫 번째 문장 주제문이에요. 됐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딨냐고요? 세 번째 문장 가볼까요? 두 번째 줄 맨 끝으로 갑니다. This is possible because all the bees in a colony 있습니다. All the bees in a colony 밑줄요. 해석해봐요. 모든 벌들이요. 한 컬러니 안에 있는. 맞죠? 다시 읽어봐봐요. 첫 번째 문장 벌들, 한 그룹의 벌들, 한 컬러니의 벌들. 맞죠? 그럼 뭐가요? 첫 번째 문장 주제문이에요. 자, 결정 났다는 게 뭐예요? 주제문을 골랐으면 다른 거 다 덮으세요. 제발 말씀드리는데요. 주제를 골라야 되는 요지 문제면 주제를 골랐으면 나머지 읽지 마요. 큰 코 다쳐요. 왜 읽지 말라는지 이 문제에서 다 끝낼게요. 자, 주제를 가려냈으면 됐어요. 주제로 올라갑니다. 첫 번째 문장으로 올라가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봅니다. 해석할 수 있는 거, 읽어낼 수 있는 건 다 읽어내서 답지로 끌고 내립니다. 이때 봐봐요.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르는 것도 어떻게 해요? 같이 끌고 옵니다. 모르는 채로. 그걸 빼버리면 어디로 간다고요? 오답으로 간다고요. 다시 올라가서 봅니다. Communication, 의사소통은 is also possible, 또한 가능합니다. Among bees, 벌들 사이에서요. through, 통해서요. Their sense of smell입니다. 그냥 sense of smell을 통해서요.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1번요. How bees live, 어떻게 벌들이 사느냐? 아니죠. 2번으로 갑니다. How bees communicate through smell, 어떻게 벌들이 의사소통하느냐입니다. 냄새를 통해서. 맞죠? 답은 2번입니다. 3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3번 보세요. The chemical signals of bee, 벌이에요. 화학적 신호. 4번으로 갑니다. The way입니다. 방법입니다. Bees smell an egg, 벌이 냄새 맡고 공격하는 방법. 보기 한번 들어보세요. 봐봐요. 이걸 제가 첫 문장부터 다시 꼼꼼히 읽을 겁니다. 모르는 단어 해석도 집어넣을 겁니다. 이때 잘 보세요. 3번하고 4번은 지문에 나옵니다. 근데 뭐는 아니에요? 주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봐봐요. 주제를 잡는다는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지문을 읽으면 여러분은 어디로 간다? 100% 오답으로 갑니다. 두 번째요.
주제에서 모르거나 해석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봐봐요. 분명히 주제문인 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을 읽어댄다? 물론 실력이 되면, 굉장히 월등한 실력이 되면 어떻게 하든 주변을 읽어서 좁혀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무턱대고 주변을 읽어댄다. 어디로 간다? 예, 오답으로 간다. 그러니까 늘 겪었을 겁니다. 영어 문제가 나고요. 어떤 문제든 안에 지문을 봅니다. 그리고 밑에 답지로 내려갑니다. 아, 이것도 본 것 같고 저것도 본 것 같고. 그 중에서 여러분 뭘 고르죠? 답을 고르는 게 아니고 가장 맨 마지막에 읽었던 거, 가장 내 기억에 남는 걸 답이라고 고른 겁니다. 뭘 안 했어요? 독해를 안 한 겁니다. 독해를 안 하고 마구잡이로 뭘 했던 거예요? 읽었던 정보를 기억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겁니다. 독해를 어떻게 하고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봐봐요. 시험이 아니더라도 글을 놓고요, 주제를 잡지 않으면 그걸 못 읽어 들어가요. 여러분. 막연히 못 읽어요, 글을. 하물며 여러분 시험인데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봐봐요. 다시 올라가서 꼼꼼히 다시 읽을게요. 우리가 주제라고 잡았던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인지 논리적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나머지 문장이 전부 다 뒷받침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뒷받침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합니다. 그 다음 다시요. 답이 되는 게 2번이었고요. 근데 3번, 4번도 지문 안에 있다 그랬어요. 지문 안에 어디에 있고 왜 답이 아닌지도 하나씩 확인해 들어갈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다시 봅니다. 첫 번째 문장으로 합니다. Communication is also possible. 의사소통은 또한 가능합니다. Among these 벌들 사이에서요. through 통해서요. Their sense of smell입니다. sense of smell, 그래서 후각입니다. 그들의 후각을 통해서. A group of bees입니다. 한 그룹의 벌은요. called, 불리어지는 a colony, 컬러니라 불리어지는 한 그룹의 벌들은요. uses, 사용합니다. smell, 냄새를요. to protect itself from other bees,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다른 벌들로부터. This is possible. 이것은 가능합니다. Because 때문에요. All the bees in a colony, 모든 벌들이, 한 컬러니의 모든 벌들이 have,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A common smell, 공통의 냄새를요. This smell, 이 냄새는 act, 됐어요. 행동합니다. Like a chemical signal, 이른바, 됐어요. 그러니까 화학적 신호처럼, 됐어요. 작용합니다. It one, 그것은 경고합니다. The group of bees요. 그 그룹의 벌들한테요. When a bee from near different colony, 다른 컬러니의 벌이요. is near, 가까이 있을 때요. This way, 이 방법으로. bees from outside, 됐어요. outside 벌들은요. cannot enter, 들어갈 수 없고요. and disturb, 방해할 수 없습니다. a hive, 벌집을요. if 만약요. an outsider does it try to enter, outsider가 들어가려 하면요. the bees of that colony, 그 컬러니의 벌들이요. will smell it, 그것의 냄새를 맡고요. and 그리고 attack, 그것을 공격할 겁니다. 봐봐요. 첫 번째 문장 벌들입니다. 맞죠? 두 번째 문장에 한 그룹의 벌들, 세 번째 문장에서 뭐요? 한 컬러니의 모든 벌들을 놓고 뭐요? 구체적 내용으로 빼갔던 겁니다. 이때 조심하시겠습니다. 주제를 잡고 내려가게 되면 특별한 데서 내용이나 단어가 아니면 여러분이 아는 한도 내에서요. 답이 떨어져요.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이 이 단어 모르겠는데 이거 해석이 잘 안 되는데 라고 하고 조금이라도 주제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읽게 된다고요? 네, 오답을 읽게 돼요. 그 오답은 죄송한데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쭉 느껴봐서 알 거예요. 아주 강렬하고 아주 유혹적이며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도 시험장 가서 어떻게 해요? 예, 아주 당당하게 골라오는 게 오답이에요.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한테 똑같은 소리를 할 겁니다. 시험 보기 임박해서요. 아니요, 1월부터요. 아니, 이 수업 시간에도 할 겁니다. 제발 가서 시키는 대로만 해요. 딴 거 하지 마요. 라고 합니다. 예, 용감하게 딴 거 하고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고요? 정반대의 결과를 냅니다. 굉장히 실력이 좋았고요. 모의고사 성적도 좋았어요. 국가직에서 시험이 점수가 10단원 했던 꽤 나왔어요. 지방직에서 박살이 나버립니다. 근데 거꾸로요. 그 학생보다 객관적으로 봐도 공부한 시간이 짧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그 학생은 봐봐요. 그냥 고지고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 친구가 시험 끝나고 저한테 와서 했던 첫 번째 말, 선생님 영어 너무 쉽지 않았어요 라고 합니다. 이번 지방직 영어를. 꽤 어려운데도요. 근데 그 친구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라는 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봐봐요. 주제를 골라라 했으면 봐봐요. 주제만을 골랐으니까 나머지를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리고 당연히 모르는 단어는 있다고 그랬고 해석 안 되는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답을 골라갔으니까 압박감이 덜했던 거예요. 왜요? 주제 잡는 능력은 무조건 길러드리니까요. 나중에 배우시고요. 올해 기출문제 이 안에도 들어있지만 그것만 묶어낸요. 그래서 여러분 학원에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한 데서 벗어난 게 있나? 없어요. 저는 어법이든 독해든 문제 나오잖아요. 그냥 책 뒤에다 붙여요. 기출문제. 그게 너무 많을 때는 조금 뺄 때도 있어요. 좀 너무 쉽거나 이러면 그게 이제 실전 뒤에 200제로 간 거고요. 그리고 어법 문제도 그냥 챕터 뒤로 붙여요. 안 가르치면 안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근데도 가서요. 그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봐봐요. 여러분은 저랑 지금부터 1년 가까이 영어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그 다음 실력도 붙일 겁니다. 근데 봐봐요. 저랑 배우기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공부를 해왔죠. 그 안에서 잘못 들인 습관이나 잘못된 실력들이 있어요. 그걸 안 버립니다. 다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툭 튀어나오냐고요? 시험장에서 튀어나옵니다.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봤죠. 그래서 자 봐봐요. 복습은 어떻게 하는지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문제를 조금 더 풀어가 볼게요. 에이, 네가 한 대로 풀리는 기출문제만 넣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니요. 올해 기출문제는 이거보다 더 쉬워요,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 잘 봐봐요. 11페이지 5번으로 갑니다. 자, 아까는 짧기도 하고 좀 쉬워 보였어요. 11페이지 보자고요. 5번 보세요. 다음 글의 주제입니다. 주제에 동그라미 치시고 주제문 그럽니다. 기억해요. 잘 봐봐요. 꽃, 개나리, 진달래 중에 뭐가 주제라고요? 보시죠. 저 20년 넘는 동안 꽃, 개나리, 진달래 했어요. 이거 바꾼 적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충대 특강 왔을 때 그때는 막 이 학생, 저 학생들 우 있으니까 학원에 하고 좀 수업이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대학 특강이 있었어요. 방학 때. 그래서 막 몇백 명씩 모이고 그랬어요. 그때 꽃, 개나리, 진달래니까 학생들이 쪽지를 막 다음 시간에 보내왔어요. 전부 다 지금 이제 킥 써가지고요. 처음 그렇게 독했어요. 선생님이래요. 왜요? 이상하거든요. 그죠? 잘 봐요. 이걸로 풀려요. 잊지 마요. 여러분 지금부터 저랑 정보를 읽을 거고 그 정보가 꽃에 해당하는지 개나리인지 진달래인지만 구분하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봅니다. 잘 보세요. If we don't protect Antarctica from tourism, there may be serious consequences for us a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요. We don't protect, 우리가 보호하지 않는다면 아탄티카 모르시면 그냥 아탄티카라고 하면 됩니다. 아탄티카를요. From tourism입니다. 투어에서 온 단어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투어란 말은 아는데 투어리즘은 모르면 그냥 투어리즘으로 그냥 가면 됩니다. 왜요? 여러분 투어리즘이란 단어를 몰라서 이 문제를 틀린다고요? 절대로 아닐 겁니다. 왜요? 여러분 독해 문제의 단위는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이에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단어의 기준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됐죠? 다시 우리가 보호하지 않는다면요. 아탄티카를 from tourism, 투어리즘으로부터 there may be 아마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serious, 심각한 consequence 그대로 갑니다. consequence가요. for us, 우리 모두에게. 그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다시 두 번째 문장으로 들어갑니다. 머릿속에 기억해요. 꽃, 개나리, 진달래요. The ice of Antarctica 나왔네요. The ice of Antarctica의 밑줄요. 자, 아탄티카는 몰라도 The ice of Antarctica는 뭐야? 아탄티카의 얼음 맞죠? 첫 번째 문장으로 올라갑니다. 잘 봐봐요. 아탄티카의 밑줄요. 그러면 다시 봐봐요. 첫 번째 문장 아탄티카, 두 번째 문장은 아탄티카의 얼음. 뭐로 빠진 거요? 개나리로 빠진 거 맞죠?
에이, 그런 게 어디냐고요? 한 번 더 볼까요? 자, 어디로 가냐면 됐어요. 두 번째 줄 끝으로 갑니다. If this ice 있습니다. This ice 밑줄요. 이 얼음은 당연히 어떤 얼음이에요? 두 번째 문장에 있는 The ice of Antarctica의 얼음 맞죠? 맞아요? 네, 충분하네요.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네, 주제입니다.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들어가서 꼼꼼히 읽습니다. 모르는 단어 됐어요? 그래서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해석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올라갈게요. 만약 우리가 보호하지 않는다면 아탄티카를 투어리즘으로부터 there may be 있을런지 모릅니다. serious 심각한 consequence가요. for us all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지금 저랑 여러분이 해석한 단어는 죄송한데요. 거의 뼈다귀밖에 없습니다. 몇 개 없죠. 네, 그거로도 답 나옵니다. 왜요? 여러분 주제가 아닌 정보를 답지에 써야 오답이 되겠죠. 여러분이 읽어낸 거로만 오답은 충분히 가립니다. 아주 심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착각에 있어요. 착각이요. 여러분 우리말 하실 때 우리말 단어 다 아세요? 글 쓰실 때? 책 읽으실 때? 아니잖아요. 제가 한 3단어만 써볼까요? 무섭게? 근데 왜 영어는 그러려고 하세요? 단어를 다 알아야 된다. 하지 말자고요.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If we stop tourism in Antarctica입니다. 자, 거기까지는 비슷하네요. 만약 우리가 멈춘다면요. 투어리즘을 in Antarctica, 아탄티카에서 there may be a consequences. 있을런지 모릅니다. consequence가요. 자,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요. for tour company입니다. 여러분, 투어 컴퍼니는 관광회사 맞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문장에서 관광회사라는 정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탈락입니다. 다시 2번으로 갑니다. The writer wants, 작가는 원합니다. 아탄티카가요. to be banned, 금지되기를요. from scientific research, 과학적 연구로부터. 여러분 첫 번째 문장에 주제문인 첫 번째 문장에 과학적 연구란 정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버려버립니다. 3번은 더 들어가지도 마요. The ice of Antarctica. 뭐요? 아탄티카의 얼음이요.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아탄티카의 얼음은 뭐 때문에 나왔어요? 개나리 진달래 때문에 나왔지. 꽃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더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Our excessive visit to Antarctica입니다. 우리의 과도한 방문은요. 아탄티카로에 will harm it. 그것에 해를 입히고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our planet 뭐야? 우리 지구에게. 여러분 and then 다음에 our planet이라고 되겠죠. 지구예요. 다시 첫 번째 문장 맨 끝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For us all이라고 돼 있죠. 우리 모두에게. 네, 똑같은 정보입니다. 답은 어디로 가요? 4번. 여러분 시험에 이 정도 나오잖아요. 일단 난이도는 중상급입니다. 두 번째요. 모르는 단어가 이 정도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제가 하라는 대로 안 합니다. 어디로 가요? 다른 데로 읽어 들어갑니다. 아까 봤어요. 잘 봐봐요. 오답은 어디 있다고요? 지문 안에 있습니다. 특히 오답 2개는 지문 안에 있는 게 노멀한 문제예요. 그러면 봐봐요. 첫 번째 문장에 주제모임을 분명히 했는데 그걸 포기하고 나머지를 읽겠다. 어디로 가겠다? 여러분은 오답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요. 실제로. 그렇죠? 그 버릇은 바꾸자고요. 그렇지 않으면 큰 코 다치고요. 그걸 바꾸도록 계속 여러분하고 할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 중에 뭐요? 오답이 되는 정보는 어디 있어요? 지문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가 아니었을 뿐이죠? 주제가 아니었을 뿐이에요. 대표적으로 자표적으로 잡아요. 2번의 정보 됐죠? 그 다음 남극의 얼음은 아예 읽어 들어갔잖아요. 이미 3번의 정보 됐어요? 이거 오답에 있습니다. 지문에. 그렇죠? 그 다음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 1번 풀었을 때하고 2번 풀었을 때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면 지문이 5번이 좀 더 길죠. 두 번째 게. 맞죠? 지문의 길이와 난이도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대략 긴 게 쉬울 때가 있습니다. 정보가 많으니까요. 짧은 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짧으면 더 이상 됐어요. 여러분이 됐어요. 움직일 운신의 폭이 없어요. 지문 안에서. 정확하게 읽어서 정확하게 주제를 빼내지 않으면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짧은 게 더 위험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길이에 대한 난이도의 오해도 뭐요? 버리자고요. 자, 그래 놓고 봐봐요. 5번
문제요. 11페이지 5번 문제를 놓고 아까와 똑같이요. 차곡차곡 해석할게요. 맞죠? 그래 놓고 봐봐요. 우리가 잡았던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 맞는지. 됐어요? 그 다음 뒷받침 문장들은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그 다음 읽었던 답지 중에서 어떻게 오답이 어디서부터 돼서 빼나와서 오답이 됐는지도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문장으로 갑니다. If we don't protect Antarctica from tourism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호하지 않는다면입니다. 아탄티카입니다. 남극입니다. 남극 혹은 남극 대륙이요. 남극을요. From tourism입니다. 투어에서 온 말이고요. 관광입니다. 관광으로부터요. There may be serious, 있을런지 모릅니다. 심각한 consequence입니다. CON을 빼보세요. CON을 뺏으면 SEQ가 있습니다. 현대영어에서 SECU나 SEQ로 나타납니다. 발음은 똑같아요. CQ로 나타나요. 시쿠아레는 라틴어에서 와서요. 이거 follow의 뜻입니다. 봐봐요. 순서상 뒤를 따르다. 다시요. 순서상 뒤를 따르다. CON은 함께란 뜻입니다. 함께 뒤따르답니다. 봐봐요. 앞에 하고요. 함께 뒤따라가고 함께 뒤따라가고 함께 뒤따라가는 거. 이게 컨시퀀스입니다. 여기가 원인이면 함께 따라가는 건 뭐가 돼야 돼요? 결과요. 그래서 컨시퀀스가 결과입니다. There may be 있을런지 모릅니다. serious 심각한요. consequences 결과가요. for us 우리 모두에게 있을런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부터 뒷받침에 들어가고요. 됐어요. 첫 번째 문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뭐를 끌고 들어오냐면 남극의 얼음을 끌고 들어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 The ice of Antarctica요. 남극의 얼음은요. 홀 진입니다. 70% of world fresh water입니다. 70%예요. 전 세계에 됐어요. fresh water, 신선한 물 해도 되고요. 담수요. 여러분 봐봐요. 지구상에 있는 물의 대부분은 뭐죠? 바닷물. 맞죠? 물론 지금이야 그죠?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이유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죠? 바닷물을 당연히 뭐로 만들 수 있어요? 담수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설비나 시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혀요. 우리나라가 손가락 안에 안 꼽힌 게 없어요. 실제로 요즘 일본하고 일단 한번 붙어보니까 알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여러분 스스로 가소평가해요. 굉장히 잘 살아요 우리나라. 근데 거기서부터 좀 더 잘 살면 좋은데 그게 지금 하고 있는 도중이고 전 세계 경제가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미리 잘 살고 있는 나라 있죠. 우리보다 지금 못해요. 그렇다고 못 살아지진 않아요. 왜냐면 앞으로 나아간 속도도 있고 축적된 부도 있어요. 그죠? 우린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갈 때 뭐예요? 좀 안 좋은 것 뿐이에요. 답답하게. 그죠? 우리도 좀 시간이 지나면 크게 문제가 없으면요. 금방 좋아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늘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나라는 부자게 잘 사는 나라죠. 맞지 않아요? 미국? 맞죠? 일본은 빼버리고요. 걔는 곧 가라앉을 거니까. 예, 영국은 답 없고요. 독일, 프랑스, 북유럽의 국가들. 워낙에 잘 살아요. 워낙에 잘 살아요. 그래서 그렇지. 그 몇 개 나라 빼놓고는 죄송한데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비교 대상인 나라가 월등히 잘 살 뿐이고요. 우리나라 그 나라들 다 빼면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살아요. 세계 손꼽히는 기술이 많아요. 이 바닷물을 담수로 만드는 기술도 우리나라 굉장히 뛰어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도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 기술을. 지금이야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가정했을 때 짠물은 쓸 수가 없죠.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소금 빼내는 것밖에 더 있어요. 염전 만들어서.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선한 물이 필요하고요. 담수가. 그 담수의 대부분은 어디 있다고요? 당연히 남극에 있어요. 그죠? 그거를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대하에서 아탄티카입니다. 아탄티카의 얼음은요, 남극의 얼음은 홀 진입에서 70%, 70%의 전 세계의 담수를요. If 만약에 this ice melt, 이 얼음이 녹으면 ocean level could rise, 해수면은요 상승할 수 있습니다. 200 feet, 200피트가요. And 그리고 flood, 범람할 수 있어요. The coastal cities of the earth요. 지구상의 해안가 도시들을 뭐 할 수 있다? 범람할 수 있다고요.
also 또한요, the continent vast fields of ice입니다. 대륙이에요. 광활한 얼음 평원은. 이때 당연히 the continent는 남극 대륙, 아틀란티카를 받는 말입니다. 남극 대륙의 그 광활한 얼음 평원은 provide 제공합니다. natural air conditioning. 그래서 자연적인, 그래서 공조요. 그래서 그러니까 에어 컨디셔닝을 제공합니다. For our planet, 우리 지구를 위해서요. They keep 있습니다. keep의 밑줄, the earth from, 그래서 getting에서, 그래서 from의 밑줄요. 이번 주 다음 주 사이에 와장창 나올 거고요. 어법 시간에도 배워요. 읽어내셔야 돼요. 어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원칙적으로 프리벤, 그 다음 prohibit, 그 다음 deter. 이거 말고도 keep, ban, 됐죠? stop이요. 원래 위 세 개요. 막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A from Bind를 씁니다. 다시요. A from 뭘 쓴다고요? BING 걸요. 해석 좀 조심하세요. A from BING가 나오면 A가 B 하는 것을 막다의 뜻이에요. 제가 from 이렇게 했어요. from은 시작점에서부터 떨어지는 관계요. 다시요. 시작점에서부터 떨어지는 관계요. 맞죠? 이때 from 다음에 있는 거 시작점이고 떨어진 관계니까 이 두 관계를 떼는 거예요. 떼는 거는 막다 맞죠? 그래서 전치사 from을 써요. 물론 독해 시간에는 어법적으로 모르셔도 좋지만 원칙적으로 그래서 쓰고요. 조심하시는 거 해석할 때 A가 B 하는 것은 막다요. 근데 원칙적으로 prevent, prohibit, deter 같은 말을 쓰는 게 맞는데요. 잘 봐봐요. A from B, ing의 틀에만 들어가면 keep도, ban도, stop도 막다의 뜻이 돼요. 봐봐요. 떨어진 관계라 그랬죠. from은. 그러면 떨어뜨려서 유지하거나 떨어뜨려서 금지하거나 떨어뜨려서 멈추게 하면 막다 맞죠. 그래서 얘네들도 무작정 막다가 되는 게 아니고 무슨 구조에 들어가면 A from B, ing의 구조에 들어가면 뜻이 뭐라고요? 막다의 뜻이 돼요. 다시 한번 봐봐요. 그것들은 keep the earth, 지구가 from getting too hot, 너무 뜨거워지는 것을 막습니다. As they reflect, 반사함에 따라서요. sunlight, 태양빛을 back into space요. 우주 공간으로 되돌려 반사함에 따라서. Clearly, 분명히 아틀란티카 should remain. 남극은 남아있어야 됩니다. A place for careful, 그래서 장소로요. 아주 신중하고도 그래서 control, 통제되는 장소로요. 그래서 통제되는 scientific research요. 과학적 연구의 장소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은 to protect, 보호하는요. This, 이러한 fragile, 그래서 약하고도 important part, 중요한 부분을요. Of the planet입니다. 지구상의 약하고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는 방법은 is입니다. To stop 있습니다. stop 밑줄, from의 밑줄요. 또 나왔네요. 막다의 뜻입니다. 막는 것입니다. tourist요. 관광객이 from traveling to Antarctica입니다. 남극으로 여행하는 것을 뭐 하는 것이다? 막는 것이다. 한번 봐봐요, 여러분. 동그라미 2번요. scientific research 나왔어요. 맞죠? 그 다음 다시요. 동그라미 3번요. 아틀란티카의 얼음도 나왔죠. 그렇지만 뭐는 아니에요? 주제 아니에요. 이 문제는 주제를 제대로 못 잡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이 말 같고 특히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백그라운드를 가지잖아요. 더 위험해요. 왜요? 아, 남극 중요하지 이러는 순간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 여러분이 아는 백그라운드로 정리해요. 그러는 순간 어떻게 다 아웃이에요. 필요한 백그라운드는 제가 일러드립니다. 독해 시간은 그럴 수밖에 없고요. 오늘도 한 20분 동안 그거 이야기할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안 그러면 배경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한테 그렇다고 뭐
어떤 데서 필요한 배경 지식을 모두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독해서 필요한 만큼은 조금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꼼짝 못 하거든요. 나중에 이거 남극에 대해서 배우는 것 중에 나중에 내년에 총정리안에 이 개념이 조금 들어가는데요. 이게 요즘 내년에 다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동아시아 문제가 제대로 잘 정리되고 나면 내년에 가장 이슈가 될 게 이건데요. 잘 봐봐요. 달. 대기 됐어요. 그러니까 우주요. 보통 지구 궤도를 포함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극지방이요. 남북극이요. 그 다음 하나가 더 있는데 심해져요. 이 세 개요. 평화를 위한 목적이 아니면 이용을 못하도록 그래서 유엔에서 결정받습니다. 그래서 뭐를 위한 목적이요? 평화를 위한 목적.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남극 이야기하고 있죠. 남극에는 죄송한데요. 평화를 위한 목적, 그 다음 연구소들밖에 없습니다. 남극에 가서 여러분 봐봐요. 스키 대회 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스케이트 타도 안 돼요. 심해져도 안 되고요. 여러분 달에 가서요. 됐어요? 그죠? 공격용 기지를 만들어요. 아니면 달을 없애요. 당연히 인간은 달을 10번도 더 10번이 뭐예요? 200번도 더 없앨걸요. 여러분 달이 없어지는 순간 지구도 사라지죠. 네, 그 관계가 있어요. 그죠? 그럼 달에다가 봐봐요. 다른 나라를 공격할 미사일 기지를 건설해요.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극지방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극지방의 나라들이. 당연히 뭐예요? 자원의 보고, 기타 보고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 요즘이면 차라리 기특이나 하죠. 기술이라도 있지만, 기술도 없을 때요. 됐죠? 그 다음에 지구궤도요. 이거 정지궤도라 그랬는데, 거기에 영유권 주장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 머리 위에 궤도니까 우리 거야. 그랬거든요. 거기 위에 열심히 위성을 올리던 미국이나 기타 등등 나라들이 뭐라고 했게요? 답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든 말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올릴 거야. 네, 그래서 이거 평화적 목적에 의해서만 사용됩니다. 이 개념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관광하지 말아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됐죠? 첫 번째 문장이요. 됐죠? 뭐 하지 않는다면, 남극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이라를 놓고 어떻게요? 전부 다 남극의 얼음을 놓고 뒷받침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문장을 잘 읽어내서 정확하게 잡으면 답 고르는 데 이상 없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 정도 잡으려고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면 그냥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할 겁니다. 이거보다 월등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 다음 이거보다 더 마귀하라고 힘든 문제예요. 그죠? 그런 데서 해야지 실력이 붙는 거지. 이 정도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답을 골라야 되고요. 됐죠? 10분 쉬었다가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